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귀찮아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괜히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는 돈도 능력도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진실 6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6가지는 사실 70이 되어서야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에도 필요하고 60대에도 이미 시작했어야 했고 어쩌면 더 젊을 때 알았더라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을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아직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75세의 삶의 방향을 바꾼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동네 어디에나 계실 법한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5세가 되었어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부터였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무리하지 않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그때의 나를 조용히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친절을 계산하지 않고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이 영상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무책임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작은 행동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노후를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남긴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70이 넘어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시작이 왜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진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진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자동으로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절로 내려놓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몸은 느려지는데, 생각은 더 많아지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마음속 대화는 오히려 시끄러워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저 사람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딱 이 상태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은 없는데 생각은 이미 지쳐 있었고, 텔레비전을 켜면 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한 가지를 바꾸기로 합니다. 생각을 줄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행동을 아주 조금 늘리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생각 없이 창문부터 여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를 판단하지도 않았고 기분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는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들면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하루 30분 걷기였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빼려는 것도, 건강검진 수치를 바꾸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집 안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내려옵니다. 발걸음에 맞추죠. 마음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행동을 아주 조금만 바꿔야 한다는 것. 마음을 다잡겠다고 의지를 세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지칩니다. 하지만 창문을 여는 것, 신발을 신고 나서는 것 같은 아주 작은 행동은 마음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뒤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삶의 방향을 서서히 틀어놓습니다. 75세의 그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하루가 덜 길고 밤에 잠들 때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었다고요. 두 번째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이 몸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조용해서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편안하신가요? 조용한데 마음은 왜 자꾸 허전해지는지, 연락이 없는데 왜 괜히 서운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사람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싸운 사람도 없고 원한을 품은 사람도 없고 그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사실은 조금씩 쌓인 피로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쳐버렸고, 대화를 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서 계속 평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말이 옳았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괜히 말한 건 아니었나? 이렇게 관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조용히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이 바꾼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가? 대화를 하고 나서 기운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더 빠져나가는가? 이 기준 하나로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맞장구를 치지도 않고 해답을 주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들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서운함을 즉시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곱씹었을 일을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애써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 쉬게 두는 것. 그 어르신은 이 선택 이후로 사람을 덜 만나게 되었지만 외로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니 혼자 있는 시간도 불안하지 않았다고요. 세 번째 진실은 많은 분들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완벽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을 때만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착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면 창피하지. 남들 눈에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기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옥죄는 족쇄입니다.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식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여야 했고, 이웃에게는 흠잡힐 것 없는 사람이어야 했고, 혼자 있을 때조차 흐트러진 모습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몰래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검사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나? 제대로 했나?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분이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왔을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밥상을 완벽하게 차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반찬이 적어도 모양이 엉성해도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있는 것 중에서 편한 걸 입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늘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쯤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소한 변화들이 마음을 먼저 풀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벽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충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과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보다 덜 괴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 흠 없는 하루보다 편안한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선택은 나태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조금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을 향해 달릴 때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네 번째 진실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만 수십 년째 끌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지고 몸이 느려질수록 생각은 뒤로 향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어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항상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 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바꾸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벌 주는 말입니다.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이런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 자식에게 했던 말, 붙잡지 못한 인연, 놓아버린 기회들,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밤마다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기억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아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잊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어.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과거를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그 순간부터 그 어르신은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머릿속에 올라오면 길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 인정하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다면 온도를 느끼고 걷고 있었다면 발바닥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면 하루가 2번 지나간다고요. 이미 지나간 하루를 또 한 번 사느라 오늘을 살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과거를 정리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제대로 느끼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5번째 진실은 아주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바로 작은 친절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괜히 말 걸었다가 민폐가 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점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도움받는 쪽이지, 도움 주는 쪽은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이 사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아주 사소한 친절 하나를 실천하기로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경비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가게에 서서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기. 이런 행동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행동을 하고 난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이 조금 덜 외로웠다고 합니다. 친절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직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거창한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배려 하나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 어르신은 이후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자. 그 말은 상대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내 하루가 조금 덜 차갑게 끝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친절들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은 많은 분들이 끝까지 외면하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고 말합니다. 괜히 생각하면 기운 빠진다고 하고 말로 꺼내면 재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삶에서 떼어놓은 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밀어낼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75세의 삶을 바꾼 그 어르신도 한때는 죽음 이야기를 철저히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오래 살고 싶었고 아프지 않기를 바랐고 끝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의 장례를 다녀온 날 그분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눕겠구나. 이 생각은 그분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지금의 하루가 훨씬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게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나중이 아니라 오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 어르신은 이후로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지 않기, 고마운 마음을 그날 말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핑계 대지 않고 전하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삶은 오히려 덜 무겁고 덜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70이 넘으면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덜 불안하게, 덜 억지로, 더 나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고, 잠깐 걷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을 내려놓는 것, 과거를 용서하는 것,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오늘을 미루지 않는 마음. 이 6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앞으로도 노후를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겼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혜담은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